네, 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의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농지연금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른 연금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잘 갖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끔씩 올려드리는 물건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부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의 장점 10가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그 농지연금의 장점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하지만 이거 추가적으로 제가 장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월 3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 200만 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된 농지연금이기 때문에 월 3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육농 경력 5년과 5년이라는 조건이 자격 조건의 전부이고요. 그래서 사전 불입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뭐 국민연금 포함해서 다른 연금들은 사전에 불입을 해야 될 텐데 농지연금은 그런 게 불필요하고요. 큰 기회가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를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반값 이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얼마나 싸게 농지를 낙찰을 받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무자본으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에 30%대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5, 6년 내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되고, 나머지 한 67세부터는 평생 동안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고 지방 시골에 부모님이나 아는 분들의 노후 준비에 더 좋은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농지연금의 장점이 있는데 필요한 준비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매입한 농지가 결국 농지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경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싸게 사는 게 핵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매는 기본적으로 무언가의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분석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농업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 되는 방법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기에게 맞는 그 방법으로 농업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장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달 농지연구 원데이 특강 또는 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4월 강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어떤 강의 자료, 강의 그 커리큘럼이나 강의 내용이나 신청 폼 작성하기를 누르시면은 신청 폼을 작성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4월 강의에서도 농지연금의 모든 내용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4월 강의도 3월 강의와 마찬가지로 농지연금 기초반과 심화반, 그 다음에 농업인반, 연금반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금 기초반은 농지연금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토지나 경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경매 농지의 분석을 하는 방법을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면서 이제부터 조금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화반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신 분들에게 물건 분석 중심의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찾아보고 분석을 해가면서 괜찮은 물건들이 있으면 추천도 해드리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인반은 말 그대로 농업인이 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경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 포함해서 농업인이 된다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혜택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의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연금반은 농지연금 포함해서 주택연금과 산지연금, 그리고 햇빛연금이라고 하는 태양광연금까지, 그리고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고 같이 해드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반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각의 일정 확인하셔서 그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4월 19일과 4월 26일 토요일 오전 오후에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 첫 번째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투자비가 낮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가능한 거는 바로 이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낮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무언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정 부분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40% 언더, 50% 언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지를 잘 찾아야만 그 농지연금 준비를 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지만 만약에 농지연금 월 최대 연금 수령액은 300만 원인데 이때의 담보가는 8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시 인출형은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는 수시 인출형이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수시 인출형은 담보가의 30%를 수시 인출로 목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종신 정액형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30% 이내로 대출이 있어야 되고 그 30%는 이 수시 인출금으로 상환한다라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감정가의 30%, 실제로는 법사가는 일반적인 감정가의 한 5에서 10% 정도 높기 때문에 그 법사가 기준으로는 30%더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가정을 해서 감정가의 30% 이하로 낙찰을 받고 이 낙찰금을 전액 대출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 자기 자본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시 인출금으로 대출을 다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 7천만 원의 30%는 2억 6천이 되는 거고 8억 7천에서 2억 6천을 뺀 6억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억 원 정도의 종신정액형은 약 한 21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자본으로도 월 2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관건은 감정가의 30% 이하, 이 법원 감정가를 고려를 하게 되면은 20%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가 기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고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은 20% 이하로 나오는 물건도 있고 20% 정도가 되면 거의 한 2, 3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과 같이 받을 때는 30% 선에서 많이 받는데 그럴 경우에는 5, 6년 정도가 지나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고 나머지 기간은 그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낮은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토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토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부를 갖추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땅은 안 팔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연금으로 만약에 그 땅을 매입한다면 이런 대상 농지의 조건이 되거나 이런 제외 농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농지연금은 신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 조건 또는 제외 농지의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산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산지연금은 되면은 대박인데 안 되면은 정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가 바로 그런 점 때문인데 산지연금에 비해서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 농지의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이 농지가 해당이 되는지를 물어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대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확실한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장점 이외에 세 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발 호재 가능성입니다. 그 농지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자산인데 그 농지 주변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농지의 가격은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표는 평택에 있는 어떤 농지의 공시지가를 연도별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10,000원 정도 수준이었던 공시지가가 2000년도 초반에 한 6만 원 넘어서 한 7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2020년, 22년도까지 또 급등을 합니다. 한 7만 원 정도에서 11만 원 정도까지 또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발 호재로 지가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이 농지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원래 농지의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지만 이런 지역의 농지를 매입한다면 개발 호재에 의한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농지연금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의 장점 10가지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것처럼 농지연금 하나로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월 30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이니까 부부가 농지연금 준비를 잘했다. 그러면 평생 동안 노후 걱정 없이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농 경력 5년이 자격 조건의 전부라는 거. 이것도 농업인이 돼서 용농 경력만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볼 수 있죠. 사전 불입이 불필요한 문제도 있고요. 장점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주택은 80% 이상에서 낙찰을 받는다면은 농지는 30%대에서도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낮은 투자비 고액의 연금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고 왜냐하면 어떤 담보 가치가 측정이 되고 그 담보 가치에서 이자를 대출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수령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방 시골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보다는 낙찰가율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실한 출구가 있다는 거고 농지 가격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싸게만 매입을 한다면 절대 손해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정적이지만 개발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요. 국토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발전한 개발 호재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저는 연금 전문가이지만 다른 연금과 비교를 해봤을 때 농지연금만큼 장점이 있는 연금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농지연금을 꼭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